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세 사기 대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전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 없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전세 제도가 시작된 것은 조선시대 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돈을 한꺼번에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융통해서 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한꺼번에 받았다가 또는 집을 사서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 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걸쳐 있다는 것으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거고요. 사실 여러 차례 전세 사기가 그 피해가 불거진 것은 올해 4월쯤 국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그 이슈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 전에 뭐 간헐적으로 한두 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직적인 사기에 의해서 드러난 범죄 이런 경우로 부각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전세 사기 대출이 왜 발생했는가라고 했을 때 우선 외국의 미국 같은 경우에 예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고 있었죠. 그게 2007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냐면 모기지 이제 주택 대출을 해주면서 그 채권을 이제 계속 모아서 쪼개서 팔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말 그대로 그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에 많은 피해를 당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택 모기지 제도를 이제 우리나라는 각 개별 단위로 전세라든가 대출을 해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걸 다시 채권화해서 매각하는 그러한 시스템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여파가 한국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2007년에 발생한 사태가 어떻게 해서 그것보다 더 훨씬 큰 여파로 한 10년이 더 되는 거죠. 한 15년 돼서 나타나느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세하면 대개 2년, 3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로 원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파트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세 사기 이렇게 통칭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파트든 뭐든 간에 2년, 3년이다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원인이 키워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 왜 이게 키워졌느냐?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한 이제 그러한 것이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무슨 많은 특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를 동원을 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과거보다 증가하지 않고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활력 있는 젊은 세대의 인구가 줄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거에는 피라미드형이었다 그러면은 현재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있지만은 이제 순식간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시피 인구 규모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역삼각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연금제도 개혁을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금제도 자체를 볼 때 그 연금 기금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국가가 지속되는 한은
연금 제도를 운영을 한다.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연금은 국민연금입니다. 나머지 연금은 어차피 특수직업연금이라고 하는 뭐 군인, 공무원, 교사 및 사학재단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거는 기금을 계속 적립해 놓은 상태로 그 기금 가지고 주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뭐 사학연금 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지급 주체가 국가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을 보증할 거냐 안 할 거냐 갖고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저도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국회 같은 데에도 건의를 하긴 했지만 그때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저는 국회 입법예고 같은 데다가도 이거는 당연히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왜 그러냐? 이거는 공적 사회 기반이잖아요. 지금 뭐 다른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다쳤을 때 뭐 재해 보상을 가입하도록 국가가 한다든가 건강보험을 한다든가 그거 다 사회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면 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심각해졌느냐 볼 때, 이제 지금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끼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명의는 대출금이 명의는 임차인이 가져가고 실제 돈 받아가는 거는 임대인이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당장 돈이 아쉬운 서민층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은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부담이 적다 하니까, 뭐 어차피 대출 이자가 쌀 때니까요. 대출 이자가 쌀 때고 하니까 어차피 그러면은 전세 대출에서 100% 해준다고 하니 여기도 들어가자 하니까 그거를 악용을 한 거죠. 저도 제가 충남 천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런 피해를 겪었는데요. 이제 지역에 있는 수백 채의 원룸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갖고, 저도 이제 제가 지금은 부득이하게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경매가 딱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게 2017년입니다. 2018년인 것 같으네요. 2018년인데 갑자기 경매가 넘어가서 이게 방송에도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도 이 100채, 200채 금액으로 따져봐라,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이미 방송에서 뭐 아파트 또는 원룸 뭐 1000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식적이지가 않다라고 해서 제가 국회나 법무부 이런데 국토교통부에 이거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1000채면은 그 돈이 얼마냐? 그 돈이 얼마고 그거 사려면 또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쉽게 생각할 수 없다. 더군다나 임대를 준 임대사업자라고 할 때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면은 그게 감당이 안 된다. 분명히 이거 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저는 특정 정부를 잘했다 잘못했다 하지 않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뭐 전세대출 100%까지 해준 제도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피해가 결국은 약자인 국민들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가 책임지게 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10,000명 정도에 이르는 그 엄청난 피해, 그리고 후폭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깡통 전세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자신의 정부가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일으킨 이러한 엄청난 사태,
심지어 국민 4명이나 자살했다고 하는데 뭐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눈 뜨고 가만히 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한 나라를 책임졌던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면 자신이 이렇게 엄청나고 중차대한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다못해 자신이 받고 있는 대통령에서 퇴임하면은 한 70% 정도 재직 당시보다 그 정도의 연금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2억 정도는 연금으로 받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정책 판단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피해자 회복, 피해 회복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라라고 해서 자기가 받는 연금의 반이라도 내놓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적극 협력해야 되는 것이 최소한의 윤리가 아닐까요? 뭐 풍산개 2마리 병원비하고 사료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사료값하고 병원비가 800만 원 들어간다고 해서 정부에 도로 반납을 해서 지금 뭐 특정 단체나 이런 데서 키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변호사, 현재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정부 대책도 미흡하긴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무책임한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정책 판단의 잘못에 따른 책임을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그 연금의 반이라도 내놓는 그런 양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문의 시사 이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